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흐름이 조금 출렁거린 것 같습니다. 네, 출렁거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 각각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가 7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전국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고요. 오늘 두 개 발표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7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2,0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 정례 조사죠. NBS 7월 12일에서 14일 전국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윈지코리아 NBS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2%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예. 먼저 전체 적합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윈지코리아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26.4, 이재명 지사 25.8, 이낙연 지사 16.4 나왔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에서는 윤 총장 27.8, 이재명 지사 26.4, 이낙연 대표 15.6. MBS에서는 이재명 지사 26, 윤 총장 20, 이낙연 대표 14 이렇게 나왔는데 특징을 이제 정리하자면은 윤석열 총장은 하락, 이재명 지사는 강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 이 조사 기간과 방법마다 다르지만 그건 차후 말씀드리겠고요. 이낙연 대표 급등. 좀 상승폭이 컸는데 급등이라고 해도 전혀 털리거나 어색한 수준은 아닌 지수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양강 구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세 조사 모두 1위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와 차이는 한 12%포인트 차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올라와서 3강 구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가 전남 방문하면서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오르고 있는 걸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나름 에너지는 좀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호남, 진보층, 40대 이게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보면은 연이틀 30%대 넘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50, 48이 나왔을 때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도 그 정도 나온다라면 나름의 상승 에너지는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상승했던 배경은 지난 예비 경선 국면 예. 토론 능력에서 나왔고 또 이재명 지사를 때리면서 1등과 대척되는 그런 이미지 예. 메시지가 상승 요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적인 변화를 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까지 이재명 지사를 때린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낙연표 대한민국, 이낙연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내어놓아야 될 시기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질적인 변화, 이를테면 3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좀 조건이 아닌가. 이를 들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반정사라면 충분 조건은 이제 이낙연표 정책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3강으로 가는 여부를 가늠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표가 이낙연에 다 쏠렸는데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수비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공격만 하면 되는데. 본인도 이제 공격을 당한 처지가 되었죠. 이제는 공격을 당할 처지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도 예. 3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렇죠. 갈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캠프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돼 있고 요즘 이낙연 캠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은 역전, 대역전 임박, 골든 크로스, 이제 곧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도 뒤집어질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연령과 지역, 또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 이제 전체 일반 국민 대상에서도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가 1, 2위의 양강은 맞으나
지지율이 30%나 35% 이상을 뚫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총리 시절에 예. 40%를 넘었던 1위 후보였습니다. 예. 그럼 분명히 그만큼의 지금은 마음이 돌아섰으나 이낙연 전 대표를 그만큼 지지했던 국민들의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3강으로 갈 수 있느냐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지지율이 빠져서 이낙연한테 간 것은 많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재명 지지율이 빠져서 이제 이낙연한테 간 건데 이 지사가 토론에서 제대로 대처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김 빠진 사이다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김부선 씨가 매일 SNS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3년 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언론을 보면 선거 임박해서는 팩트 체크를 나름 그 언론사에서 했어요. 김무선 씨 이런 말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언론이 기사 쓰는 거 보면 팩트 체크라든가 이렇게 전혀 없이 따옴표 달아서 그냥 김무선 씨 이야기를 그대로 다 쓰거든요. 이게 막 500여 건이 넘는다. 뭐 그런 통계 자료도 있던데 이거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좀 안 나옵니까? 네, 일단 저희 대부분의 정치부 기사는 김부선 씨 실명도 잘 거론 안 합니다. 이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라고 하거나.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오는 이 의혹이 아니라 예. 이미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다 이재명 지사 말대로 다 이제 끝났다면 예.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온라인이라든지 또 유튜버에서 또 이른바 뭐 사이버 레카라고도 하죠. 뭐 이런 계속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걸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원래 예비 경선 동안에는 이거 왜 끝난 일인데 다시 언급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너무 답답하다 왜 당하고만 있느냐 제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런 불만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텐데 이 지사가 어떻게 해쳐나갈지 좀 지켜보고요.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 이재명 연대를 뭐 나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잖아요. 네. 예, 민주당 경선에서. 그런데 그 과실은 이낙연 후보가 다 가져갔다. 몰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추미애 후보까지 지금까지 이재명을 때리는 그런 스탠스로는 지지율을 못 뺏어올 텐데 그게 이낙연은 다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바꿀 것 같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위 후보를 때려야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사실 그게 가설적으로는 맞지만 실정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때려서 올라갈 거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을 찍고도 뭐 여유가 있죠. 근데 때린다가 아니라 결국 이제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냐, 누구에게 맡김으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6분 이제 압축이 되었죠. 봤을 때 그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칼날을 분명히 좀 하고 갈 것 같고 이낙연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지지층이나 봤을 때 이낙연 대표하고는 그렇게 중첩 내지는 이제 겹치는 부분은 사실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가장 근접성으로 따지면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근접성이 좀 보이고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적지만 그래도 어느 진영에 합류를 하면 나름 뭐 큰 역할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결국 이제 그 관건은 뭐 1라운드 결선 없이 이제 가느냐. 어제 제가 이재명 지사 쪽 뭐 관계자 뭐 캠프 분위기도 좀 알 겸 했더니 어쨌든 간 자기는 그 결선 없이 이제 과반을 넘기는 걸로 하고 모두 전환을 했다. 그리고 이 지사도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이재명 다움이 실종된 지적을 이제 겸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왜 이재명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고시보면서 이재명 다음을 발현하겠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신발끈 고쳐매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선다는 거고. 또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올랐지만은
곧 이제 뭐 추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럼 이낙연 대표의 정책은 뭐냐, 내용은 뭐냐, 이런 걸 뵀을 때 쉽게 말해서 이제 공학적으로 따지면 뭐 각각의 합쳐지면 이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 셈법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각자의 길 간다. 근데 문제는 결선 투표가 가냐 안 가냐.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추 장관 지지층과 박용진 의원 지지층은 그 간다는 큰 흐름은 이 지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성향이라든지 지지층 구성이라든지 봤을 때 그쪽에 좀 흘러갈 개연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이낙연 쪽보단 이재명 갈 확률도 있다. 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뭐 장모와 아내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안철수, 진중권, 최장집, 반기문 계속해서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만남 정치입니까? 회동 정치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정치입니까? 이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당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외곽에서만 돌고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누구를 어디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났냐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뭐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났는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제3지대를 고집하다가 출마 선언 3주 만에 이제 낙마를 했잖아요. 자진 사퇴를 했는데 과연 그럼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떤 그 정치적 상상력이 자극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사실 SNS라든지 굉장히 어떤 뉴스 소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또는 이틀 지나서 윤 전 총장은 지난 며칠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뒤늦게 사진과 사실을 공개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현재의 유권자들의 그 뉴스 소비 패턴과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의 동선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냐는 거기서 이미 그 세트 플레이처럼 그 관련된 정책 입장 이미지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연이은 회동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어제 본 사진인지 그제 본 사진인지 사람만 바뀌었고 뭐 누굴 만났다 말지 만나서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며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계속 본 장면들이 연이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지지율 까먹는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좀 지금 출마 선언 이후 이제 새롭게 정책적인 내용을 내야 되는데 만났다. 그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지하고 송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만나서 뭐 어쨌다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말이 오갔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저는 좀 잘못 꼬여가는 장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반기문 총장을 만났는데 반 총장과 그 전에 접점이 없었다고 오늘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많은 손준 기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과거 반기문의 전철을 밟지 않느냐 윤 전 총장이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죠.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이건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안 된다. 그래서 좀 정부적 판단이 좀 아쉽다. 이거는 정치 전문가들 공통적인 이야기 같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니까 최근에 머니투데이가 PNR과 함께 여론조사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 처음에 문제 제기한 건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의 강력한 항의로 여론조사가 중단됐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여권 배우설을 제기를 했는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까지도 이제 공식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혀 그건 사실 무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여론조사 한번 갑도 해보고 을도 해봤지만 이제 그 진영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PNR 쪽에서 그건 좀 분명히 PNR 리서치 쪽에서 분명히 좀 입장을 또 밝혔고 이를테면 왜 그 정기적인 계약이 끊어지는 경우 여러 등등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론조사 업계 종사를 한 20여 년이 넘었지만 그 극성청의 항의로 인해서 정례조사가 중단되거나 깨지는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경우라서 이게 과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나 물론 뭐 댓글에 많이 다뤄져 뭐 리얼미터, 구라미터 뭐 갈아탔냐 뭐 요즘에 뭐 분위기 바뀌었네 그런 말 오지만 그런 걸로 뭐 저희가 YTN하고 조사를 하던 걸 중단하거나 그럴 리는 없다. 그런 예. 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 왜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는지 예. 그 시일보에서 먼저 제기했고 예. 이제 그 윤 총장 측에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던데 그 무슨 제보를 어떻게 예. 나오는지 저는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예. 경우입니다. 게다가 뭐 머니투데이가 진보지라면 또 모르겠는데 보수지니까 이게 조선일보에서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 같긴 한데 이동훈 전 대변인의 그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 전 대변인이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뭐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한 발 뺐는데 문제는 윤 전 총장에서 이걸 확 물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윤 전 총장 측은 거리를 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좀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그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많은 공격이 들어올 줄은 알았지만 수사기관 통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Y 공작설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은 거고요. 예.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뭔가 더 이야기를 해야만 그렇죠. 요거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언급되기 때문에 중대한 일임은 맞지만 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린다든지 이런 선제적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